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얘가 총 배점이 이제 3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총 3문제가 나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우리 프로시저, 그거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G3에서 G2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G3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요. 대여기간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G22번이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그 데이터요.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대여 기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30 이상이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숫자를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 자홍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 대여 기간이 있는데 그 대여 기간이 만약에 실제 값이 이제 35일 때 그러면 30 이상이라는 그 얘기죠. 30 이상일 때는 우리 파란색으로 그냥 숫자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35하고 이렇게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일 경우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자홍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라 그랬죠. 해서 자홍색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숫자만 이제 표시를 할 때 실제 값이 만약에 0일 때 그때 0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때 우리 도형의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사각형 빗면이라는 그게 있대요. 얘를 우리 동일한 시트 i의 2번에서 i의 3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i의 2,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사각형 빗면 그 도형을 생성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 적용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해당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서식 적용 요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도형이 됐든 아니면 단축을 했든 그런 것들을 먼저 집어넣고 우리가 매크로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일러스트레이션하고 이곳에 있고 이곳에 보면 이제 도형이라고 있죠. 이 도형에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뜨는데 그 중에 우리 기본 도형이요. 기본 도형 중에 우리 빗면이라는 거요. 우리 빗면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사각형 빗면 이렇게 이제 제목 뜨는 거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i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i의 3번 그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를 이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도형을 땅 하고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도형을 우리가 작성을 했을 때는 지금처럼 도형만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죠. 그때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떴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서식 적용 이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에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 이름 써놓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누르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썼던 그 이름이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는 문제에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현재 통합 문서로 그렇게 매크로 저장 위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우리 상태 표시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누를게요. 확인 버튼 클릭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상태 표시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는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의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매크로에 다 저장이 됩니다. 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해당 영역이요. 우리 이제 G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22번 셀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셀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범주 중에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형식을 내가 여기다 쓸 수 있는데 그때 지표준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 코드를 이제 쭉쭉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대여 기간의 블록을 다 잡았으니까 이 영역의 값이 30 이상이면 우리 파란색으로 그냥 숫자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할 건데 그때 우리 실제 숫자의 그 값이 0일 때도 0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맨 앞에다가 우리가 색깔 이름 먼저 쓰자고요. 해서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파랑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또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죠. 문제에서 30 이상이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크거나 같다 30하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30 이상일 때 파란색으로 그냥 숫자만 표현해 주면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서식 코드로 이제 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왜? 실제 값이 0일 때도 0을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 조건 보게 되면 우리 대여 기간에 들어있는 그 셀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자홍색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또 대괄호 열어서 색깔 이름을 먼저 써주면 되겠죠. 문제 친절하게 자홍색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는 자홍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색깔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또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같다라는 요 기호 표시해주고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해서 마이너스 1이랑 그 값이 똑같으면 그때 우리 특수문자 요거 이제 집어넣고 소장하고 요 글자를 우리가 똑같이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 묶어주고 그리고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하고 한자 키를 땅 하고 누르고 우리가 특수문자가 지금 이곳에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해당하는 그 우리 특수문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소장하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쌍따옴표만 닫아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그 글자를 봤을 때 이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띄어쓰기까지 우리가 입력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외에는 그냥 숫자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때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맨 뒤에 찾아가서 그냥 0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를 싹 다 이제 작성을 했으면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들 중에서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우리가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록 중지를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이제 매크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상태 표시를 이곳에서 기록 중지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제 매크로 기록이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도형에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바로 실행돼 버리니까 마우스 왼쪽이 아니라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이 도형이 선택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쫙 뜬다고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형 안에서 지금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서식 적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글씨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입력하고 우리가 또다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셀을 클릭해야 내가 입력한 그 글씨가 이렇게 이제 도형에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G3에서 G2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설정한 그 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우리 도형의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 이 도형을 우리 동일한 시트 i의 5번에서 6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i의 5번, 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 사각형 빗면 요거를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때 텍스트를 서식 해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해당 단추, 이 해당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서식 해제 요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부터 집어넣자고요. 해서 우리가 삽입에 도형에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빗면, 사각형 빗면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 i의 5번에서 6번 그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쭉쭉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매크로 지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이제 입력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만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만 해 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우리 상태 표시를 봤을 때 기록 중지가 떴어요.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대로 우리가 이제 G의 3번 셀을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G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G의 우리 22번 그 셀까지 싹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표시 형식을 이제 일반으로 적용시키라 그랬죠. 해서 여기서 이제 일반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반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그리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싹 다 이제 서식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크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오른쪽에 비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상태 표시에 요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기록할 건 다 했고요.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서식 해제 그렇게 이제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이 도형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입력해주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2번 문제도 싹 다 이제 풀었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우리가 만든 그 매크로는 지금 얘를 눌렀을 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되는 거고 얘를 누르면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셀 포인터요.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서식 적용 요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대여 기간에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서식 해제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다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제가 이제 서식 코드를 이제 작성했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전부 다 이제 해 주었어요.
해서 우리 파란색으로 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요런 이제 색깔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 써야 되고, 그리고 조건을 이제 쓸 때도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 30 이상인 그 데이터일 때는 우리 파란색으로 숫자를 표시해달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여 기간의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랑 똑같으면 자홍색으로 이제 요 글자를 그대로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숫자 값을 이제 표시할 때 실제 값이 0일 때도 0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0이다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30 이상일 때를 지금 요만큼 이제 표현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이제 또 써줬습니다. 그리고 또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외의 값일 때는 숫자로 그냥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0만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놨대요.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전동 칫솔이라는 그 요소가 있대요. 그 요소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성된 이 차트를 봤을 때 전동 칫솔이라는 게 지금 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얘네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작성된 이 차트를 내가 한번 클릭해 보면 그때 이 차트를 이제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그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때 요만큼 합계 빼고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전동 칫솔을 빼라 그랬으니까 요 범위만 빼고 나머지 범위 이만큼의 제목이랑 우리 커피 포트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범위, 그 범위를 우리가 차트 범위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죠. 이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이곳에 우리 데이터라고 있고 데이터 선택이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이 차트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얘를 찍든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범위 지정 이 단추요.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범위를 이제 새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A의 2번부터 D의 2번 셀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로 이렇게 제목을 먼저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가 커피 포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통신 매체의 마지막 데이터까지 요만큼을 우리가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범위 지정 요 단추를 다시 한 번 더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 범위를 봤을 때 차트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을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때 전동 칫솔 것만 싹 다 이제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 그림을 쭉쭉쭉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원래 아래쪽에 맨 밑에 우리 전동 칫솔이 있었는데 그 요소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 그리고 가로축의 제목,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 이거를 우리 그림같이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는 우리 뭐 차트의 제목도 없고요. 가로축의 제목도 없고 세로축의 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현황이다. 그리고 제품명이다. 그리고 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죠. 이 제목을 이제 입력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을 전부 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의 제목부터 집어넣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차트에다가 뭔가를 이제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차트 위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 차트 제목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수식 입력줄에다가 해당 제목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이제 입력해 주고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로축에 제목 좀 집어넣자고요. 해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 다시 클릭해주고 우리 축 제목을 집어넣겠다. 그때 기본 가로 제목을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우리 기본 가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얘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얘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똑같이 우리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금액이라는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로축 제목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다시 한번 더 클릭해 주고요. 우리 축 제목 중에 기본 세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얘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또 똑같이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또 제목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품명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제품명이라는 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가로축의 기본 단위는 그림과 같이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값이 이제 거꾸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봤을 때 지금 0이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10만원 단위로 최대값이 이제 90만원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때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우리 90만원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 맞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0에서 3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에서 60만원, 60만원에서 90만원 하고 30만원 단위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가로축을 먼저 한번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축서식이요. 축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 최소값하고 최대값은 우리가 이제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죠. 문제에서도 기본 단위를 그림같이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게 되면 단위 중에 우리 기본 단위요. 그래서 기본 단위에 지금 10만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30만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30만원만 입력했는데 30만원.0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때 그 값이 거꾸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값을 거꾸로 얘가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축서식 창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0이 이쪽에 왔고요. 그리고 90만원이 지금 이쪽이요. 그리고 0, 30, 60, 90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백화점 그 계열에만 그랬어요. 우리 백화점이 요 파란색 요 막대기다. 범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때 이 백화점 계열에만 우리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55만원, 그리고 70만원, 그리고 68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백화점 그 계열이 우리 파란색 막대기니까 파란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여기에 맨 앞에 이제 차트 레이아웃이요.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지금 이곳에 가운데를 찍었더니 막대기의 가운데 값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되죠. 안쪽 끝에 요걸 이제 선택했더니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은 그 위치에 이제 값들이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안쪽 끝에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범례요. 범례다 그럼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이 범례는 도형 스타일을 강한 효과, 검정, 어둡게 1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례를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고 이 범례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도형 스타일 요걸 이제 적용시킬 거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이동해 주면 지금처럼 이곳에 도형 스타일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이 지금 요만큼만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도형 스타일이 쫙 떴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강한 효과 검정 어둡게 1이요. 우리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보통 효과 검정 어둡게 1이고요. 그 밑에 거는 우리의 강한 효과 검정 어둡게 1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시킨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범례 도형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차트 영역이요. 차트 영역의 그 테두리는 표준색 파랑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요 차트 영역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짜잔하고 뜨면 우리 이제 테두리를 바꿀 거니까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색을 변경할 수 있게 이곳에 있죠. 그때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우리 표준색 중에 우리 파랑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파랑에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차트 영역 요 서식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 비어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우리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표준색 파랑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처리해 줬죠. 그러면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차트랑 똑같아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요. 요 제목도 확인하고 범례도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테두리 바꾼 거 그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이 그림 영역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어폰부터 우리 커피포트까지 요건 이제 우리가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요런 값들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집어넣은 것도 확인해 주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눈금선이 들어간 것도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매출 등록이라는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매출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요 단추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매출 등록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요 매출 등록이라는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개발 도구요. 개발 도구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이곳에 디자인 모드라고 있죠?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요 매출 등록, 요 단추를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때 이 매출 등록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이곳에 CMD 매출 등록
CMD가 우리 커맨드 버튼이죠. 우리 매출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단추를 보였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폼의 이름은 매출 등록이라는 그 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매출 등록이라고 이렇게 이제 폼 이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요 폼을 보여달라라고 해서 매출 등록 점 쇼 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제 다 써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이제 썼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 도구 모음 중에 요 엑셀 아이콘이 있어요.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엑셀 프로그램이 되돌아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더 클릭을 해서 요거 이제 아까 선택한 거 해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출 등록 이 단추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출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밖에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때 우리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때 제품명 우리 그 뒤에 보니까 이제 CMB 제품명하고 되어 있죠. 여기서 CMB가 우리 콤보 상자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제품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제품명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콤보 상자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콤보 상자를 눌러서 보게 되면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 이 목록에는 세탁기다, 냉장고다, 건조기다, 식기세척기, 인덕션 이렇게 이제 5가지가 표시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폼을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제 되돌아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갈 때는 우리 개발 도구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코드라고 있고 우리 비주얼 베이직이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왼쪽에 우리 프로젝트 이 탐색 창을 봤을 때 우리 매출 등록이다. 여기 이제 폼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우리 매출 등록의 폼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더블 클릭했더니 우리 매출 등록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지금 이 창의 크기 좀 조절 좀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최소화 우리 이전 크기 X 이렇게 단추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전 크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우리 창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창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 풀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매출 등록이라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때 우리 이 폼이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럴 때는 우리 이 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저 폼 사용자 폼을 우리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저 폼을 이제 선택했을 때 클릭했을 때 뭔가가 이제 실행되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뭔가가 이제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죠.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곳에 클릭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서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그렇게 떴죠. 그래서 사용자 폼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 내용을 지금 이곳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에다가 어떤 특정 값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with add item 그걸 이제 쓸 때가 있고 그냥 add item을 쓸 때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with item 써라 아니면 그냥 아이템을 써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거나 우리가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콤보 상자 이름이 지금 CMB 제품명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CMB 제품명하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점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add 아이템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맨 처음에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우리 세탁기니까 세탁기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냉장고다, 건조기다, 식기세척기다, 인덕션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입력할 때 어차피 똑같은 형태로 써주면 되죠. 해서 앞에다 쓴 거 요만큼을 제가 블록을 설정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엔터 누르고 컨트롤 V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냉장고라고 그렇게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누르고 컨트롤 V요. 그리고 이제 또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 건조기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그리고 또 컨트롤 V요.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식기 세척기 하고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 이렇게 닫아주고 엔터요. 그리고 컨트롤 V 누르고 그리고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인덕션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문제에서 어떤 명령을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with랑 우리 add 아이템 얘를 이제 사용해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with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cmb 우리 제품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점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add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요 내용들을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요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세탁기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 그리고 지금 요만큼 쓴 거 요거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제 붙여넣기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그 밑에는 이제 냉장고니까 냉장고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니까 건조기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end with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는 요 이제 세 가지만 썼지만 원래는 요 5가지를 다 써주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 형태만 그냥 보시라고요. 해서 with add 아이템 요걸 이제 써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고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add 아이템만 써라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령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2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서 지금은 뭐 with를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하자고요. 그럼 이제 엑셀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오죠. 그러면 요 이제 매출 등록 요 이제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났고 그때 이 콤보 상자를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요 콤보 상자를 땅 하고 눌렀더니 세탁기다, 냉장고다, 건조기다, 식기세척기다, 인덕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5가지 그 제품명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싹 다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니까 매출 등록이라는 그 폼이요. 자, 우리가 매출 등록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이 폼에 보게 되면 우리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등록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지금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에 표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품명이 됐든 판매 금액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트의 표요. 이 표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이요. 마지막 행에 지금 식기세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마지막 행 다음 5행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위치에 내가 지금 폼에다가 입력한 그 내용들이 이곳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시저를 작성할 때 이제 입력행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이 표를 봤을 때 표 1번을 봤을 때 우리 제품명이다. 요 제목은 여기서 A의 2번 셀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위에 표 1이다 라고 해서 요 제목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표에 이제 첫 번째 줄을 이제 A의 1번 셀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을 때 기준셀을 이제 A의 1번 셀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A의 2번 셀이지만 A의 1번 셀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제품명에다가 이제 뭔가를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판매 금액도 입력을 했어요. 담당자도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록 버튼을 땅 하고 눌렀을 때 이 제품명은 지금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요 위치가 이제 A열이에요.
여기서는 A열부터 시작해서 이제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하고 쭉쭉쭉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명은 내가 입력행을 이제 만들었을 때 그 코드를 썼을 때 입력행, 1열에 이제 입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다 쓴 그 판매 금액은 지금 요 위치요 2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담당자는 우리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3열에 이제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이제 코드 한번 써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비주얼 베이직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폼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등록이라는 이 단추요, 이 등록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죠. 해서 이 등록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CMD 등록 클릭 그렇게 이제 떴죠. 해서 우리 커맨드 버튼요, 등록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 그 커맨드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 코드를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이요. 자, 입력행을 이제 구해달라. 입력행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이제 A의 1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코드를 써주면 된다 그랬죠. 해서 A의 1번 셀 이렇게 이제 써주고 로우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하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A의 1번 셀 이렇게 이제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current region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점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rows count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코드랑 우리의 엑셀 그 시트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지금 제가 입력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죠. 그러면 A의 1번 셀의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 번호는 A의 1번 셀이 이제 1행에 있으니까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1 더하기 그 뒤에 이제 A의 1번 셀 current region rows count하고 이렇게 이제 썼으니까 우리 A의 1번 셀 지금 요 셀이죠. 요 셀과 이제 연결된 그 범위에 있는 그 데이터들의 이제 행수를 이제 구해줍니다. 그러면 A의 1번 셀이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데이터 범위가 지금 요만큼이 이제 되겠죠. 그때 이곳에 이제 행의 수는 우리 1행에도 데이터 들어있고 2행에도 들어있고 3행에도 들어있고 4행까지 그렇게 들어있죠. 연결된 그 범위가 총 4개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A의 1번 셀 current region rows count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값이 우리 4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4에서 이제 입력행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 우리 5라는 그 값이 들어가더라.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폼에다가 뭔가를 이제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등록 단추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때 내가 입력한 그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5행에 그렇게 이제 입력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코드 한번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의 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다가 입력했던 거는 우리 입력행, 1열에 들어가면 되고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했던 그 값은 입력행, 2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이곳에 이제 입력한 그 내용은 입력행, 3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 제품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를 내가 이렇게 이제 선택해 보면 그때 이 콤보 상자의 이름이 우리 속성창에 이렇게 이제 뜨죠. 이곳에 보니까 이제 CMB 제품명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판매 금액 요 이제 텍스트 상자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판매 금액이래요. 그리고 그 밑에 담당자 요 칸도 이제 땅 하고 이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보니까 얘 이름은 TXT 담당자다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내용을 엑셀로 이제 옮길 거예요.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입력행, 1열이요. 입력행, 1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CMB 콤보 상자요. 우리 제품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의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랑 똑같이 2열하고 3열 것도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우리가 열 번호를 1열이다, 2열이다, 3열이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때 컨트롤의 이름이요. 요거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 판매 금액은 아까 이름을 봤을 때 TXT 판매 금액이었습니다. 해서 TXT 판매 금액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자는 우리 txt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txt 담당자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콤보 상자가 됐든 아니면 텍스트 상자가 됐든 이런 곳에 들어간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엑셀에 입력한 컴마 1열, 2열, 3열 여기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문제 지상 보니까 판매 금액이요. 판매 금액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판매 금액이 지금처럼 15,000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게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 0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우리가 이제 형식을 지정할 때 포맷이라는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맨 앞에 이 컨트롤 명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포맷이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우리가 내가 지금 txt 판매 금액이라는 그곳에 금액을 가지고 있다. 그 금액의 형식을 우리 천 단위마다 쉼표를 붙여라. 그때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0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샵, 샵샵 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형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전부 다 입력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엑셀로 다시 되돌아가자고요. 해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엑셀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왔고요. 여기서 이제 매출 등록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냉장고다, 식기세척기다 그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죠. 해서 우리 제품명 얘를 이제 찍고 여기서 이제 세탁기 요거 이제 선택 한번 해볼게요. 세탁기라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때 판매 금액은 이제 우리 350만원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해서 35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금액을 입력해 주고요. 담당자는 강감찬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등록 버튼을 땅 하고 눌렀을 때 내가 입력했던 이 데이터가 요 오행에 이제 쭉 들어가면 돼요. 해서 우리 등록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내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행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제품명을 이제 인덕션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요. 그때 이제 판매 금액은 제가 0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담당자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세종대왕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이번에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이 데이터 내가 입력했던 이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0을 입력해 본 거는 0일 때 실제로 0이라는 그 값이 표현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하려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본 거예요. 아까 세탁기를 입력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전부 다 붙어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입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출 등록이라는 그 폼이요. 자, 매출 등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우리 종료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을 이제 종료를 시키래요. 우리가 이제 폼을 종료시킬 때는 언로드미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폼을 먼저 종료한 다음에 A의 1번 셀에 글꼴을 궁서체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A의 1번 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이다 해서 매출 관리 현황하고 요 이제 제목이 들어있죠. 이 글꼴을 궁서체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코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 단추를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꺼버리고 우리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제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왔죠.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언제 이렇게 이제 실행되게 할 거예요. 우리 종료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때 이제 종료 단추 이름은 cmd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종료 우리 클릭하고 그렇게 떴죠. 해서 종료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코드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일단은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폼을 이제 먼저 종료를 먼저 시켜줘야 돼요. 그때 이제 종료시킬 때 우리는 unload me 하고 요것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폼이 싹 다 이제 메모리상에서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후에 A의 1번 셀에다가 글꼴을 우리가 이제 궁서체로 변경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A의 1번 셀이요. A의 1번 셀에 우리의 글꼴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폰트 네임이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폰트 점 네임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다가 는이라고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글꼴에 이제 모양만 써주면 되겠죠. 해서 궁서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A의 1번 셀에 폰트 네임 우리 글꼴의 이름을 우리 뭘로 바꿔달라? 궁서체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unload me를 먼저 썼기 때문에 폼이 먼저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자고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매출 등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됩니다. 해서 종료 단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폼이 싹 다 이제 사라지고 우리 A의 1번 셀에 그곳에 이제 글꼴이 이렇게 이제 궁서체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3번 문제도 끝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3번 문제에서는 우리 글꼴을 이제 변경시키라고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 다른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해서 그때 우리 이제 글꼴을 바꿔라. 그러면 이제 폰트 네임은 뭐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 글꼴의 이제 크기를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폰트 사이즈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굵게 지정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폰트 볼드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트루 값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울인 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폰트 이탈릭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트루 값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글꼴에 이제 색을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폰트 컬러는 어떤 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색깔의 이름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로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해서 프로시저도 이제 비교적으로 앞에서 이제 출제했던 그런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문제로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